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당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재명이 국내 이건어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이번에는 김영진 의원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추미애가 밀어붙이고 정청래가 승인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김영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추미애 법사위가 급발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국감 정인 채택 여부로 논란이 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국감에 나가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김영진은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로 원조 7인회 멤버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그룹에 포함됩니다. 그런 김영진이 정청래와 추미애를 직격한 것인데, 이재명과 상의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이재명의 의중으로 읽힐 수밖에 없고, 이재명과 김병기, 박찬대 등이 한 편을 먹고, 그리고 정청래와 김어준, 추미애 등이 다른 편을 먹은 민주당 내분에 또 다른 핵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 김어준을 추종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이재명에 대해서도 수박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파동은 분화의 결정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가 기습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청문회에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정청래가 적극 합류하고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 핵심 김영진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김영진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추미애의 전쟁이 결과가 좋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추미애를 직격했습니다. 말로는 청문회를 밀어붙인 추미애를 직격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를 동조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정청래도 함께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개딸이 좌우하는 정당에서 김영진이 큰 용기를 낸 것인데, 아마도 개딸들의 등살에 한동안 고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서는 낙천운동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진은 당 전체 그리고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다는 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다.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청래 때부터 사사건건 강경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법사위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추미애를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거론할 때는 당내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당연히 거쳤어야 했습니다. 김영진은 서영교가 가장 먼저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인회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자체가 적합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은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공적인 일정밖에 없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서영교 의원이나 부성찬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영교나 부성찬 니네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놓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김영진은 또 추미애와 나경원 간의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는 1차 추미애 윤석열 대전, 2차 추미애 한동훈 대전에 이은 3차 추미애 나경원 3차 대전인데 그동안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가 나서서 일이 잘 마무리됐던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추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고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추미애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은 또 법사위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켜버린 데 대해서도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특별하게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추미애를 아예 작살내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총선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모두 숙청시켜버리고 난 이후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런 말을 소신 있게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김영진의 오늘 발언은 충분히 평가를 해줄 만한 발언입니다. 김영진은 또 이재명의 복심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 정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영진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냈지만 30년 동안 국정감사의 정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고함을 질러댔던 민주당 운영위원들 전체를 소신없고 비양심적인 인간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김영진은 정인으로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것이다. 국정감사 정인으로 채택해서 국회에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권력 서열 1위인 김현지 눈치를 보느라고 쩔쩔매는 상황에서 김영진은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이냐라고 따졌을 정도로 민주당이 방어막을 쳤던 김현지는 워낙에 이재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인으로 불려 나오면 분명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방송인 황현희 씨도 유튜브 대담에서 추미애가 겨냥한 인물은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았다고 추미애를 직격했습니다. 황현희는 추 위원장이 건드리면 상대가 스타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다. 이번 청문회 역시 정치적 소용돌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방송인들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한 것인데 이런 얘기도 방송인의 입에서 나오면 주목받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황현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의 배경에는 방송 출연 여부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황현희와 함께 출연한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은 추미애가 과거에도 누구의 제어도 받지 않는 강경한 인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반 사태 논의 당시 추미애가 연락을 피하면서 상황을 흔든 정황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태는 또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고려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를 예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을 정인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열렸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인 전원이 불출석했던 전례를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정은대 선다면 어떤 돌발 발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 김민석이 오늘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 투자 프로젝트의 의미 있는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통상협상 마무리를 위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고 있는데 총리란 자가 국내에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폭탄을 터뜨린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민석이 사전에 약속을 했던 짜고 치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분석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의 이 같은 발언을 곱씹어보면 관세 협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협상을 끝내버리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협상이 파토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재명의 권력 정당성이 떨어지다 보니 여권 내부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